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라 김치의 헤드라 뉴스입니다. 2026년 첫 헤드라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월 첫째 주, 둘째 주죠. 1월 둘째 주에 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퀴바라는 게 론칭됐는데요. 웹툰에서 소유하고 보상받는 웹툰으로 쉽게 말해서 웹툰을 웹3로 가져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JP 모건이 MFF 펀드의 토크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해당 보고서에 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미 상원 은행이 시장 구조 법안 관련 내용, 그리고 이제 헤데라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에서 열리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 2026에서 USA 하우스 공식 스폰서로 합류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어서 헤데라가 아메리카 250 미독립 250주년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해시크래프트 그룹이 인디아의 기업인 나스콤이라는 기업의 파트너로 공식 합류했다는 소식, 그리고 타타 커뮤니케이션의 헤데라 기반 글로벌 정산 실사용 전환을 했다는 소식과 헤데라 기반의 민고 티켓팅 플랫폼이 아프리카의 54개국의 독점 티켓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으로 웹3 웹툰을 목표로 하는 퀴바라는 새로운 프로젝트인데요. 퀴바는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팬은 읽기만 할 뿐 소유하지 못했던 만화와 디지털 아트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출범한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퀴바의 핵심은 코믹 패드인데요. 스토리를 온체인에 올리는 론치패드이자 마켓플레이스로 창작자는 직접 퍼블리싱하고 팬은 챕터와 아트를 수집해서 로열티는 즉시 창작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주는 구조입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스 홈을 통해서 창작자는 최대 80%의 로열티를 직접 설정하고 NFT 민팅부터 글로벌 퍼블리싱까지 중개자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팬들을 위한 팬 스테디움에서는 한정 챕터 수집, 그리고 희귀 에디션 보유, 미니게임 플레이 등 읽기만 해도 보상을 받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은 헤데라 네트워크 위에서 운영되고요. 모든 로열티와 보상이 투명하고 변조 불가능하게 기록되게 됩니다. 퀴바에서 이야기하는 더 이상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소유되고 보호되며 영구적으로 보상되는 디지털 자산으로의 웹3 웹툰 플랫폼을 꿈꾸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JP 모건이 발표한 머니마켓 펀드 토크나 보고서인데요. 해당 보고서에서 JP 모건은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가 차세대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DLT 네트워크의 유형별로 사례를 명확하게 구분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헤데라를 퍼블릭이자 허가형 퍼미션 DLT의 대표 사례로서 공식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JP 모건의 분류에 따르면 헤데라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네트워크이면서도 노드 운영은 승인된 글로벌 기관만 수행할 수 있는 규제 친화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무허가 퍼블릭 체인도 아니면서 금융기관 내부에서만 쓰는 프라이빗 체인도 아니고 기관이 실제로 채택 가능한 현실적인 DLT 모델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헤데라의 강점으로 빠른 거래 확장성, 예측 가능한 고정 수수료, 네트워크 혼잡 리스크 최소화, 공공성과 기관급 거버넌스의 균형을 꼽았고요. 결론적으로 JP모건이 헤데라를 퍼블릭 블록체인 확장성과 금융권이 요구하는 규제 보안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인프라로서 평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보완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초안에서 요즘 말이 많죠. 이번 초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ETF에 포함된 토큰의 법적 지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다는 점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초안이긴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의 핵심 기초 자산으로 포함된 토큰은 앞으로 Non-Ancillary Asset, 즉 어떤 프로젝트의 부수적 토큰이 아닌 독립적인 네트워크 자산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되면 기존 토큰들에 요구되는 추가적인 증권성 공시나 규제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되고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 토큰에는 BTC와 ETH, 이더뿐만 아닌
헤데라 H바를 포함한 현재 미국 증권의 ETF로 등록되어 있는 코인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즉 이번 조항을 통해서 특히 헤데라 H바는 발행 주체의 토큰이 아닌 공공 네트워크 인프라 자산으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구조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는 H바가 더 이상 증권이냐 아니냐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 기업, 기관이 법적 법적 리스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이 ETF 편입, 규제 지위 확정을 통해서 실사용 확대라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뉴스는 헤데라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 기간 중에 운영되는 USA 하우스의 공식 스폰서로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USA 하우스는 다보스에서 미국 정부, 글로벌 기업, 정책 리더, 그리고 기술 혁신가들이 모여서 미국의 정책 방향과 글로벌 협력 전략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공식 플랫폼인데요. 헤데라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 자산과 AI, 중앙은행, G20 협력과 같은 핵심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한 고위급 정책 논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참여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헤데라가 그동안 구축해온 공공부문 DLT 활용 사례, CBDC 연구, 토큰화와 디지털 신원, ESG 데이터 및 AI 무결성 인프라를 정책 결정자들과 직접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USA 하우스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프리덤 250 이니셔티브와 함께 운영되고요. 미국 미래 250년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가치 논의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다보스 참여는 헤데라가 더 이상 실험적 웹3가 아닌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의 중심으로 신뢰 기반 디지털 인프라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가 다보스 USA 하우스 스폰서와 함께 헤데라가 미국 워싱턴 DC의 독립선언 2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기관인 아메리카 250과의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메리카 250은 미국 의회로부터 지정받아서 2026년 미국 독립선언서 서명 250주년 기념 행사를 전국 단위로 주도하는 비당파 조직인데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헤데라는 아메리카 250 프로젝트에서 스토리텔링과 커뮤니티 참여, 그리고 기술 기반 디지털 경험을 통해서 이번 250주년 기념 행사가 모든 미국인들에게 더 접근 가능하고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공공 목적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스위스 기반의 해시그래프 그룹의 해시그래프 랩 인디아가 인도 최대 IT 산업협회인 나스콤의 공식 회원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해시그래프 랩 인디아는 해시그래프 그룹의 인도 법인으로 이번 나스콤 합류는 인도 시장에서 엔터프라이즈급 웹3와 DLT 도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나스콤은 약 2,830억 달러 규모의 인도 IT 디지털 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기술 협회로 글로벌 IT 서비스 허브로서의 인도 위상을 이끌어온 조직인데요. 해시그래프 그룹은 이 나스콤 생태계 안에서 엔터프라이즈 웹3 실제 도입과 규제 컴플라이언스 친화적 DLT 활용, 대기업, 정부, 기술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헤데라 기반의 실사용 유스케이스 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단순한 커뮤니티 참여가 아니라 정책 포럼과 글로벌 역량센터 논의, 엔지니어링 인재 육성까지 참여하면서 웹3를 실험 기술이 아닌 실제 산업 인프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 뉴스는 인도의 글로벌 통신기업 타타 커뮤니케이션스가 헤데라 기반 글로벌 정산 인프라를 실제 운영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타타 커뮤니케이션의 글로벌 벤처링 기술 혁신 부문 총괄 부사장인 앵커 진달은 최근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을 개념 검증 수준이 아닌 전사의 핵심 인프라로 전환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헤데라 기반의 이 시스템은 헤데라의 레이어 1, 레이어 2 분석 문장 위에 자체적으로 레이어 3로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통신 산업의 가장 복잡한 영역 중 하나인 공급사 간의 정산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헤데라 해시스피어를 사용한 것처럼 들립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이 플랫폼이 약 1,300개 글로벌 공급사가 100% 실제로 채택을 했고 모든 정산이 헤데라 기반 시스템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타타 커뮤니케이션즈의 전사 정산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다음에 타타 커뮤니케이션즈는 해당 인프라를 글로벌 로밍 마켓플레이스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 통신사 간 계약, 정산, 로밍 서비스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단위 플랫폼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헬스케어프 협의회와 그리고 또 다른 헤데라 운영위원회 멤버인 제인그룹과 POC를 완료했다고 하고요. 현재 실제 운영 테스트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뉴스인 헤데라 기반의 디지털 티켓팅 플랫폼인 민고 플랫폼이 아프리카 54개국의 독점 티켓팅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확장을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민고는 헤데라 네트워크 위에서 동작하는 차세대 디지털 티켓팅 플랫폼인데요. 해당 플랫폼은 이벤트 접근을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글로벌 라이브 이벤트 시장에 티켓 사기와 중복 입장, 그리고 높은 수수료, 그다음에 낮은 팬 경험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번 확장의 핵심으로 아프리카 복싱 유카티코 박싱 리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 54개국에서 개최되는 복싱 경기가 민고 티켓을 공식 도입하게 된다고 밝혔고요. 민고 티켓은 검증 가능한 디지털 티켓으로 사기와 중복을 방지하고 낮고 예측 가능한 수수료 구조를 제공하며 이벤트 이후에도 팬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실용적 도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둘째 주 헤데라 ETF 주간 총 거래량은 주간 총 거래량이 아니고요. 1일 거래량 107만 달러, 그리고 이제 주간 총 유입량이 145만 달러 유입을 기록해서 총 펀드 자금 5,759만 달러를 기록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 1월 둘째 주 헤데라 주요 뉴스였고요. 빠르게 진행 중인 이벤트들 알려드리고 오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시팩 지갑을 설치하시면 첫째로 지갑용 프로필 사진 NFT 무료 발행 서비스 중이고요. 둘째로 밈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NFT로 발행해드리고 수익 생성 시에 환급해드립니다. 월간 헤데라 기록물 NFT 레거시 북이 절찬 판매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새롭게 출시된 헤데라 덱스 트레이딩 플랫폼 솔트 헤데라 김치 레퍼럴 코드를 사용하시면 수수료 할인 및 헤데라 김치 커뮤니티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 2025년 1월 첫 헤데라 뉴스였습니다. 더 빠른 헤데라 뉴스는 네이버, 구글, 그리고 일본 시청자분들은 노트블로그에서 헤데라 지식창고 검색하시고 팔로우하시면 최신 헤데라 뉴스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